안녕하세요. 저희는 협심증을 자연요법으로 치료해드리고 있는 조호근 한의원 원장입니다. 저희 한의원에는 많은 그 협심증 환자분들이 방문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들 중에서는 그 일반적인 병원 치료를 받으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중 일부 환자분들께서는 스텐트 시술을 받고 오시는 경우도 많으신데요. 간혹 스텐트 시술을 반복적으로 받으셔야 되는 환자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자주 스텐트 시술을 반복해서 받아야 되는 경우, 또 그에 따라서 혈관조영술이나 CT 등의 심장 검사를 자주 받으셔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협심증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또 스텐트 시술을 하셨다고 하면은요, 그 이후에 증상이 호전되시다가 또 나중에 증상이 나타나셔서 또 CT도 하시고 혈관 조영술도 받으시고 또 그에 따라서 다시 스텐트 시술을 받으셔야 되시고, 이와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난다면 환자분들께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워지시게 됩니다. 스텐트 시술이나 CT, 혈관조영술 등이 인체에 전혀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후유증이나 다소간의 역작용 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환자분들께서는 반복되는 혈관조영술이나 스텐트 시술로 인하여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시게 되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시술을 계속 받으신다면 역시 실망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말 뜻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환자분들께서는 스텐트 시술이나 협심증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계속 협심증이 재발돼서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협심증 시술을 받으시거나 또는 치료를 받으시고 협심증 증상이 개선이 되시고 또 일상생활을 전혀 지장 없이 활발하게 잘 영위하시고 또 업무도 보시고 한다면은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겠죠. 그와 달리 협심증 치료를 받고 협심증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지장이 초래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또 협심증이 재발한다면은 이와 같은 상황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저희는 협심증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예방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치료 방법을 자연적인 방법으로 제공해 드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협심증 치료를 받고 나서 또 받으시고 나서도 또 예를 들어서 6개월이나 1년 지난 후에 또 재발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와 같은 반복되는 상황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협심증 치료도 하면서 동시에 협심증 재발도 방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치료 방법이 시행돼야지 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한의원에서의 자연요법에서의 치료법은 간단합니다. 관상동맥을 심혈관 계통을 건강하게 해드림으로써 심혈관 질환을, 즉 협심증을 치료 효과도 있게 해드리고 또한 예방 효과도 있게 해드리는 것이죠. 즉 현재 지니시고 있는 협심증 증상이 개선되시고 사라지시고 동시에 그 후에 더 이상 협심증 치료, 즉 스텐트 시술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 이와 같은 양호한 결과를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데 상당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스텐트 시술을 더 이상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개선되고 업무 보시는데 더욱 효율적으로 업무를 보실 수가 있고 매우 만족스러운 치료 경과를 경험하실 수 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재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받고 계시는 협심증 환자의 케이스를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치료 방법을 환자분께 제공해 드렸고 어떠한 인체 친화적인 자연요법을 저희가 환자분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그 50대 중반 정도의 그 남성 환자분이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아쉽게도 가족력으로 좀 심장 질환이 가족력으로 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1년마다 한 번씩 스텐트 시술을 받으시고 스텐트 시술이 혈관 조영술도 반복되시고 스텐트 시술이 반복됐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그 2회, 3회 정도 스텐트 시술을 지금 받으신 분이십니다. 즉 1년에 한 번씩 스텐트 시술을 받으신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요 말의 의미는 치료를 받으시고 나서 1년 정도 지나는 동안에 다시 협심증이 재발된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자분의 경우 스텐트 시술을 3번 받으신 이후에 저희 한의원을 방문하셨을 당시에 지니시고 있는 증상이 운동을 시작할 때 가슴 통증을 느낀다. 자, 운동 시작할 때 가슴 통증을 느낀다 그러면은 협심증 증상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협심증 증상이 자주 반복돼서 재발되는 경우 이와 같은 악순환을 연결고리를 끊어야 하지만 협심증이 치료가 잘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침 기상시에 몸이 몹시 경직된 느낌, 온몸 관절이 굳어있는 느낌이 드시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는 역시 혈액순환과 연결이 되시는 것이고 역시 간접적으로 협심증과도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찬바람이 불거나 또는 찬 음식을 먹거나 찬 음식을 드시거나 하실 때 가슴 통증이 많이 이제 느껴지시게 되고요. 또한 각별히 통닭이나 또는 라면이나 인스턴트 식품, 단 음식 등을 드시면은 역시 협심증이 가슴 통증 증상이 잘 나타나시고 심지어는 주무시다가도 가슴 통증 때문에 깨서 한동안 잠을 못 주무시고 하는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시고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협심증 증상을 치료해드리고 또 협심증이 재발되는 것을 예방을 또 해드릴 수가 있는지 지금부터 저희가 환자분과 어떠한 방법으로 협조적으로 치료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혈관 조영술과 스텐트 시술을 반복해서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협심증이 자주 재발된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협심증이 자주 재발되시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저희가 협심증을 재발을 방지할 수 있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하는 그 근본적인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관상동맥 혈관 그리고 심장 기능 자체를 좋아지게끔 건강해지게끔 저희가 해드리는 거고요. 이와 같이 심혈관계, 관상동맥, 심장이 건강해짐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협심증 재발이 방지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관상동맥의 기능이 나빠지고 관상동맥이 협심증 증상이 자주 재발되는지 지금부터 원인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 환자분의 복진도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 이 복진도를 의미하는데요. 이 복진도라는 것은 환자분의 복부를 망진, 시진, 촉진, 압진, 타진 등을 통해서 병리적인 상황을 심장병이나 협심증과 연계될 수 있는 병리적인 원인 기전을 생각해보는, 파악해보는 이러한 진단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이 환자분이 복진도를 살펴볼 때 이 환자분이 흉곽 부위의 폭이 이와 같이 골반 부위의 폭보다 넓은 경우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양인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고요. 또 이와 같이 복진 상태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소양 표안병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표안병이라고 하는 의미는 독소 축적이 현저하지는 않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말씀 나누는 거고요. 독소 축적이 현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독소의
축적이 몸에 있을 수 있는 흔적을 나타낼 수 있는 이와 같은 압통이 약간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는 있지만은 현저하지는 않다. 이와 같은 상태인 것이죠. 따라서 독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체에 나쁜 독소가 있고 이러한 독소가 관상동맥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은 그다지 평균적인 상태에 비해서 심한 상태는 아니다. 이와 같이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소양인 표안병의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안 좋은 상태를 대부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것은 관상동맥의 기능이 안 좋은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모든 혈관이라는 것은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상동맥 기능만 따로 안 좋은 것이 아니시고 모든 혈관의 기능이 사실은 저하되어 있다. 모든 혈관의 기능이 안 좋은 상태다. 혈액순환이 안 좋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소양인 표안병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숙주항이나 산수유, 복령, 특사 등의 한약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이와 같은 것을 현대 과학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또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림은 이 환자분의 모발 중금속 검사 그래프입니다. 지금 이 모발 중금속 검사 그래프에서도 이 환자분의 독소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와 같이 수은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은 그 카드뮴이 되겠고요. 이것은 비소가 되겠는데 뭐 독소가 존재하지 않다. 이와 같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깊이 들어가 보면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과의 연계성은 많지 않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따라서 또한 이 환자분의 경우 보면 이 같은 알루미늄의 독소가 상당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수은과 알루미늄의 독소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서 아주 현저한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해독요법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 독소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협심증이 발생하거나 협심증이 재발되는 것은 아니다. 뭐 이와 같은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와 같은 수은과 알루미늄의 해독요법을 저희가 환자분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요 같은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발 중금속 검사의 또 다른 지금 차트를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요 모발 중금속 검사의 또 다른 차트, 요건 아연이 되겠습니다. 아연이 되고, 지금 요것은 크롬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셀레늄이 되겠는데요. 자, 요 같은 것은 또 인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성분을 저희가 살펴볼 때 지금 정상치는 여기가 정상치입니다. 여기가 정상치인데 서로 각각 정상치보다 모자르는 정상치보다 저하되어 있는 전부 다 저하되어 있는 이와 같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은 지금 크로미움이나 셀레늄 요것은 지금 이 환자분의 경우에 심장병이나 협심증이 재발되는 상황과의 연계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요것은 저희가 논외로 하고요. 이 환자분의 관상동맥 기능과 연관성이 많이 있는 이와 같은 아연, 이와 같은 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 매우 중요시하게 봐야 됩니다. 정상치와 어느 정도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인도 정상치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요 간격이 비록 지금 이 크로미움이나 또는 셀레늄 등의 영양소보다 좀 적다고 할지라도 협심증이나 심장병 이 발생되는 이와 같은 연계성, 병리적인 상황은 우리가 아연과 인이 더 많이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봐야 되겠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아연과 인을 정상치로 올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아연과 인이 왜 관상동맥과 협심증과 연계성이 많으냐? 자, 우리가 이 아연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관상동맥이나 일반 혈관을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관의 유연성이 좋아지게끔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연세가 들면서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는 현상이 되고 혈관이 노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억제해주거나 되돌려준다. 이와 같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연은 혈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또한 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에 어떤 나타날 수 있는 염증 반응이나 염증 현상 등을
예방하거나 억제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아연과 인이라고 하는 이 성분이 정상치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은 우리가 상당히 눈여겨 봐야 된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반면에 우리가 이제 크로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당분대사라든지 여기에 이제 연계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셀레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물론 뭐 면역 기능에도 연관이 됩니다만은 어떤 신경 기능이나 정신 기능 또 이와 같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협심증의 연계성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인 의미는 크지 않다. 이와 같이 봐야 되고요. 따라서 최종적인 결론은 우리가 이와 같이 아연과 인이 우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혈관의 유연성이 감소가 되고 혈관이 노화되거나 혈관이 딱딱해지거나 하는 결과로 인하여 관상동맥의 기능이 떨어진다. 따라서 협심증이 이와 같은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재발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아연과 인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해야 되느냐? 자, 아연과 인은 동물성 단백질에 많이 있는 이러한 성분입니다. 따라서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동물성 단백질을 좀 잘 섭취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동물성 단백질이 잘 섭취하기 위해서 저희는 닭고기나 또는 소고기나 또는 양고기 등을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육지 단백질을 많이 권해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환자분의 경우에 수은 독소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수은 독소가 많으신 경우에는 해산물 섭취는 조금 멀리하거나 많이 양을 좀 적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반면에 육지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라.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지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 주셔야 되고, 동시에 이러한 아연과 인이 단백질을 통해서 인체에 잘 흡수되고 잘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야채 채소를 많이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체의 효소 활동에 중요한 성분이 야채 채소에 또 많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러한 효소라고 하는 것이 아연과 인이 인체 내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많이 드신다고 해서 야채 채소를 섭취하지 않으신다면은 우리가 아연과 인이 잘 흡수되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인체 내에서 잘 활용되지가 않을 수 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상동맥의 기능이 안 좋은 결과로서 나타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가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계성을 잘 파악을 해서 관상동맥이나 혈관의 기능이 건강해지게끔 해야지 결과적으로 그 협심증이 재발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수은과 알루미늄 독소가 존재하고 복진상으로도 이와 같이 어느 정도의 독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해독요법 역시 저희가 같이 제공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불과 한 3개월 정도 치료하신 다음에 저희 한의원에 오셨을 당시의 여러 가지 협심증 증상이 현저하게 개선됐다고 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저희 한의원 내원 당시에 협심증이 재발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있으셨는데 또다시 그 협심증 증상으로 인해서 스텐트 시술을 권유를 받으셨지만 이 환자분께서는 스텐트 시술에 대한 어떠한 반복되는 스텐트 시술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시고 한의원에 방문하셔서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지금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 받으시면서 3개월 지나면서 증상이 현저하게 개선되시고 많이 만족해지시고 만족해하시고 협심증 예방과 치료에 많이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복되는 혈관 조영술이나 협심증 재발, 협심증 증상이 악화되시는 경우에 저희 한의원에서 협심증을 재발하는 것을 예방해드리고 또한 협심증 치료도 해드린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